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거 아마 3주차 강의인 거죠, 이게? 예, 세월이 빠르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그 2개 선형 미분 방정식, 그 중에서도 그 호모지니어스 하고요. 그러니까 2개이고, 선형이고, 그 다음에 개수가 상수인, 그리고 이제 우변이 0인 그런 호모지니어스, 세컨드 리니어 이퀘이션에 대해서 이제 푸는 거를 저희가 해봤었고요. 이거를 풀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y를 우리가 exponential lambda x 이런 형태로 넣고서 이거를 넣어서 나오는 그 우리가 그 방정식으로 붙어서 이제 람다 값을 구하고 두 개의 선형 독립인 해를 구한 다음에 그것들 선형 결합을 하고요. 선형 결합을 해서 예를 들어서 람다가 이제 만약에 요걸 넣었을 때 이제 두 개의 서로 다른 실수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람다 1x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람다 2x라고 하는 그런 일반해가 이제 나올 수가 있겠고, 그 일반해에서 우리 초기 조건을 대입, 그러니까 처음에 0에서의 값과 그 다음번에 0에서의 미분값, 이 두 값을 가지고서 C1, C2를 넣어서 우리가 어떤 이제 특수해, 그러니까 particular solution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구한다고 이제 했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그거를 이제 그 이어서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그 적용을 물리적인 시스템에 적용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어떤 노테이션을 하나를 좀 얘기하고 넘어가겠는데요. 이제 미분 연산자 디퍼런셜 오퍼레이터라는 걸 잠깐 연구를 하겠습니다. 이게 뭐 우리가 아주 많이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아마 뭐 가끔씩 나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여러분 좀 더 이제 고차원적인 얘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런 개념이 나와서 이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오퍼레이터, 수학에서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떤 특정한 하나의 함수를 다른 함수로 바꿔주는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바꿔주는 걸 우리가 오퍼레이터, 연산자, 교환자, 우리가 뭐 옛날에 전화해서 우리 전화가 오면은 그거를 다른 쪽으로 우리가 이제 그 대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F라는 함수가 들어오면은 그걸 G라는 함수로 이제 어떤 일정한 규칙에 의해서 바꿔주는 거를 수학에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그 중에서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가 되겠는데, 디퍼런셜 오퍼레이터, D라고 얘기를 하는.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미분을 취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있으면은 y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에 미분 오퍼레이터를 적용을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바로 그 함수를 미분을 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더함수를 구하는 거를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미분 오퍼레이터 우리가 두 번 제곱이라는 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오퍼레이션을 갖다가 작용을 두 번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B를 갖다가 두 번을 작용하는 거니까 미분을 한 번 하고요. 또 미분을 한 거니까 두 번 미분, 이게 미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분이라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제곱을 작용을 시켰다라고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그 y2' 플러스 ay' 플러스 b의 y는 0.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선형 미분 방정식을 이렇게 미분 오퍼레이터로 표현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d의 제곱 y가 되겠고요. 이게 d의 y 플러스 b에다가 이거는 y를 갖다 그냥 자기 자신으로 보내는 이제 그런 거니까 상수로 곱해서 여기 갖다가 이제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 얘는 이제 그냥 똑같이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를 갖다가 적용하는 거. 이건 그냥 함수가 들어오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자기 자신을 그냥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y를 갖다가 iy라고 쓸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다 선형인 거니까 이 오퍼레이터들이 바꾸고 우리가 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b의 플러스 b의 i의 전체가 y는 0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이 앞쪽에 있는 우리가 이 전체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이 미분의 이게 미분을 하고 한 번 미분의 상수 곱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전체를 L이라고 하는 하나의 오퍼레이터를 우리가 갖다가 이제 치환해 쓸 수가 있겠고요. 이거는 결국은 보면은 뭐냐면은 이 D로 보면은 마치 어떤 다함식 같은 그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D라는 오퍼레이터의 일종의 폴리노미얼 다함식처럼 그렇게 써져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이제 PD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PD는 뭐냐면 D의 제곱 더하기 A의 D 더하기 B에다가 이제 그냥 상수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LG, 우리가 리니어 오퍼레이터.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어떤 노테이션 같은 건데, 그러니까 우리 전체를 갖다가 그냥 하나의 어떤 그런 오퍼레이터로 그걸 치환해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선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뭐냐면은,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이제 L에다가 어떤 이제 그 Y라는 함수와 그다음번에 오메가라는 함수의 각각에다가 이렇게 상수를 곱해서 C와 K를 곱해서 리니어 오퍼레이터를 작용을 한 거는,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의 성상 C에다가 L의 Y 플러스 K의 L의 W,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번 우리가 학기 동안에 한 두어 번 정도 이런 노테이션이 나올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때 가서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 이해 미분 방정식의 실질적인 시스템으로 스프링, 어떤 추가 달린 스프링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는 여기에서 프리 오밀레이션, 그러니까 바깥에서 그냥 아무런 힘을 가하지 않고 오로지 스프링에 의해서만 어떤 운동을 하는데,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물리 시간에 이제 좀 여러분들 뭐 봤던 얘기일 텐데요. 기본적으로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스프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원래 평형 길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서 변형을 하게 되면은 소위 후크의 법칙, 후크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이제 어떤 그 스프링을 델타 X만큼 변형을 했다. 그러니까 델타 X가 플러스면은 늘린 거가 되겠고요. 마이너스면은 이게 압축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반해가지고, 그러니까 늘어났으면은 그거를 줄이려는 방향으로, 그 다음번에 그거가 만약에 그 줄어들었으면은 늘리려는 방향으로 이제 그 리스토링 포스, 그러니까 복원력이 작용을 하게 되겠고요. 스프링의 복원력이. 그때 이제 그 이 힘은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변형에 대해서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로 비례를 한다. 제곱도 아니고 1차로 비례한다는 게 되겠고요. 여기 때 그래 비례 상수를 뭐라고 하냐면 스프링 상수, 스프링 컨스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프링 컨스탄트가 값이 크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센 스프링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작은 변형에 대해서 큰 반발력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K가 작으면 그거는 늘청늘청하게 연한 그런 스프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후크의 법칙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상적인 그런 스프링을 다 따르고 있겠고요. 자, 여기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만약에 줄을 매달고 중력이 작용하는 상황에서 이 줄을 우리가 이제 매달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조금 늘어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딱 늘어나 있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이 충의 무게를 우리가 M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M이라고 얘기를 하고, 원래 스프링이 아무것도 달리지 않았을 때에 비해서 얘가 늘어난 정도가 이제 우리가 S0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요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상태는 지금 우리가 평형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퀄리브리엄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고정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이 상황에서 이 평형을 이룰 조건은 뭐냐면은 이게 위쪽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추 자체는 중력 mg라고 하는 힘을 받고 있고요. 늘어났으니까 이제 위쪽으로 스프링의 복원력에 의해서 K 곱하기 S0, 이 두 개의 힘이 평형을 이루어 가지고 이 추는 현재 지금 가만히 있게 됩니다. 평형 상태에서.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건 얘가 이제 진동을 하는 건데, 진동을 하는 거니까 이 실은 이 평형 위치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운동을 하게 됩니다. 이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쪽으로 다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를 우리가 이제 처음에 평형의 위치를 y = 0으로 잡고요. 여기에 대해서 위쪽으로 올라간 길이, 이 길이를 우리가 yt라고 잡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하고는 지금 반대로 잡았어요. 왜냐하면은 교과서 밑을 갖다가 플러스 y로 잡았는데, 이게 지금 그림으로 우리가 나중에 사인파가 나올 텐데, 거기에서 위아래로 움직이는 것하고 이거의 움직임을 우리가 일치시키기 위해서 반대로 이제 y를 갖다가 이제 위쪽 방향 올라갈 때를 플러스라고 하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y가 마이너스인 것으로 이제 간주를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y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운동 상태를 갖다가 이제 기술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그 첫 번째는 이제 undamped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시스템에 이게 보면 현재 지금 중력, 그러니까 우리는 중력을 이제 늘어났다라고 하고서 완전히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리고요. 그냥 용수철의 평형 길이가 그만큼 중력에 의하여 약간 더 늘어났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는 중력이란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에서 지금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가 지금 이제 지금 복원력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스프링의 복원력. 자, 그 외에는 아무런 다른 힘이 없다고 치죠. 이게 없어서 마찰력 같은 것들 중에 어떤 공기에 의한 마찰력 혹은 스프링 자체의 마찰력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가지고 그냥 오로지 그 복원력만이 이 추에 지금 힘을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그런 시스템을 우리가 undamped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댐핑이 없는 경우. 자, 그러면은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그 운동 방식을 풀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힘은 이 추에 작용하는 힘 F는 마이너스 K 곱하기 Y가 될 거고요. 왜냐면 Y = 제로가 아무런 힘이 작용하지 않는 평형 상태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서 이제 Y만큼 변형이 되면은 그러면 항상 그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K 곱하기 YT만큼 반발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Y 자체가 변형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죠? 이쪽에서 델타 X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F는 ma니까 m 곱하기 a가 되고요. 가속도라고 하는 거는 y를 시간으로 2번 미분한 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쓰게 되면은 y 프라임에 mk 플러스 y = 0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이제 리니어 이퀘이션, 리니어이면서 세컨 오더이고요.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이퀘이션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던 일반적인 그런 방정식 형태에서 그 섹션 우리가 2.2식에서 봤던 그 이제 노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a가 0이 되고요, b가 n분의 k가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미 일반적으로 다 이제 풀어놨는데요. 조금 이 경우 우리가 좀 더 시스템이 특화돼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좀 이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이제 우리가 미모식 푸는 거가 우리가 이제 그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를 만족하는 두 개의 선형 독립인 해를 우리가 잡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y2'이 n분의 k의 y 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우리가 만족을 하는, 그러니까 두 번 미분해서 마이너스 곱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는 우리가 코사인과 사인 두 개의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코사인 오메가 제로 t 혹은 사인 오메가 제로 t 이와 같은 두 개의 해가 선형 독립인 해가 요 미분 방식 만족을 하고 있고요. 이때 이제 오메가 제로는 두 번 미분한 거가 두 번 미분한 오메가 제로 곱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요거랑 같아야 되니까 어떤 조건이 따라 나오게 되냐면 오메가의 제로라는 거는 루트의 n분의 k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오메가 제로를 뭐라고 하냐면은 앵글러 프리퀀시라고 하긴 하는데요. 각 주파수 우리가 실은 이제 각도가 여기서 말하는 각도는 실은 라디안 각도이기 때문에 라디안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메가 제로가 말하는 거는 1초에 얘가 각도가 얼마나 바뀌느냐, 코사인과 사인에 대한 이 각도가 그거를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거는 뭐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오메가 제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코사인 2파이 t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t = 0일 때에 비해서 t = 1일 때가 2파이만큼 변하죠, 그죠? 각도 입장에서는 2파이 라디안 각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4파이면은 0에서 2파이 4파이까지 1초 만에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1초에 바뀌는 그 각도의 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라디안 각으로 나타내는 앵글러 프리퀀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외에 다른 이제 어떤 또 물리적인 양들이 있는데 뭐냐면은 이게 이제 진동을 하게 되는데 코사인과 사인으로 진동을 하는 거니까 주기적으로 진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주기가 과연 얼마냐? 피어리어드 t를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피어리어드 t라는 건 뭐냐면은 시간이 오메가 제로 t만큼 0일 때에 비해서 t가 지나면은 얘가 완전 한 바퀴를 돌아서 우리가 사인 함수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과연 시간이 얼마가 지나면은 2파이만큼 바뀔 것이냐는 거니까 오메가 제로 t만큼이 바뀌게 되면은 이게 2파이만큼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한 번 주기가 되면. 그래서 우리가 주기 t는 2파이분의 오메가 제로분의 2파이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오메가 제로가 클수록 또 주기는 짧습니다. 그러니까 앵귤러 프리퀀시가 클수록 주기는 짧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앵귤러 프리퀀시 말고 그냥 프리퀀시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1초에 몇 번 진동을 하느냐, 1초에 몇 번 흔들리고 이제 제자리 왔다 갔다가 몇 번이 되느냐라는 거고요. 그거는 실은 이제 이 주기의 역수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약 주기가 1초였다, 그러면 1초에 한 번 진동을 하는 거고요. 만약 주기가 0.5초였다라고 하면은 1초에 두 번 진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프리퀀시는 t의 역수가 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오메가 제로로 표현하게 되면은 오메가 제로를 2파이로 나누면 되겠죠. 그렇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오메가 제로라는 거가 라디안 앵귤러 프리퀀시이기 때문에 여기서 각도 2파이만큼 라디안 각 2파이가 한 바퀴 도는 거니까 그 2파이로 나누게 되면은 순전히 몇 번 진동을 하느냐 그 진동 수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2파이로 나누면 되겠고요. 이걸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고 단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르츠 HZ 헤르츠 그걸 처음에 이제 제안했던 사람을 따가지고 되겠고요. 이거는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라는 거가 헤르츠 단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라디오 같은 거 보면은 93.1 메가헤르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93.1 곱하기 9,300만 번 진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그거가 1초에 몇 번 진동하느냐를 나타내는 단위가 헤르츠 단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두 개의 어떤 선형 도림의 해를 구했으니까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있죠. 자, 일반해 할 수가 있고요. 일반에는 이제 y는 a에 두 개를 그냥 선형 결합을 하는 겁니다. 코사인 오메가 제로 t하고 사인 오메가 제로 t를 갖다가 선형 결합을 한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인 코사인으로 우리가 그 결합이 돼가지고 진동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하모닉 오실레이션 조화 진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사인 코사인 함수를 갖다 우리 조화 함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가 따가지고 하모닉 오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초기 조건, 이건 일반이고요. 초기 조건은 우리가 대입을 하면은 초기 조건은 그래서 0일 때의 y 값이 얼마인지, 그 다음에 그 처음 순간에서의 그 속도가 얼마인지, 이제 그 두 가지를 주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스프링이 이렇게 있으면은 자, 처음에 이거를 우리가 평 위치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y 이퀄 제로라고 하면은요. 자, 처음에 예를 들어 내가 스프링 갖다가 늘려가지고 그래서 잡아 늘려가지고 얼마만큼 처음에 t 이퀄 0일 때 얼마만큼 잡아 늘린 상태에서 내가 운동이 시작이 되느냐, 이게 이 위치냐, 이 위치냐, 압축이 된 거냐, 늘어난 거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게 이제 제로일 때의 y 값이 되겠고요. y 프라임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이거를 그래서 늘린 다음에 내가 갖다가 속도를 주면서 할 거냐, 준다면 어느 방향으로 줄 거냐라는 거죠.
내가 만약에 늘린 다음에 그냥 살포시 놓게 되면은 그때는 초기 속도가 0이 되는 겁니다. 아무런 그렇게 가만히 처음에 그냥 정지한 상태 시작을 한 거니까 내가 잡은 다음에 이걸 갖다가 내가 이렇게 밑으로 조금 당기면서 놨다라고 하면은 y가 여기서 이제 위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값을 가지면서 밑으로 속도를 가지면서 시작을 하는 거고요. 내가 위로 약간 밀면서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플러스 값을 가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처음에 내가 이랬다가 늘린 다음에 운동을 시작할 때 얼마만큼의 내가 속도를 살짝 뭐라고 스냅 같은 걸 주느냐 먼저 그런 걸 나타내는 거가 이제 y 프라임 제로가 되겠어요. 자, 수학적으로는 간단합니다. y 제로는 이제 t 고 0을 집어넣으면 이건 없어지고 요거는 1이 되는 거니까 y 제로는 바로 뭐가 되냐면은 a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y 프라임 제로도 간단하죠. y 프라임 제로는 얘는 이제 사인으로 돼서 0을 집어넣으면 없어지고 이건 오메가 제로가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이 오메가 제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면 이 값도 y 프라임 제로를 오메가 제로로 나눈 것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초기 조건을 넣어가지고 구체적으로 a 값과 b 값을 구한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한 다음에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뭐 하여튼 이렇게 되는데 이걸 다시 우리가 이제 실은 좀 더 간단하게 쓸 수가 있는데요. 왜냐면은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을 갖다가 밖으로 꺼내게 되면은 루트에 a 제곱 플러스 b 제곱분의 a의 코사인 오메가 제곱의 t 플러스 뒤쪽은 뭐가 되냐면은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분의 b의 사인 오메가 제곱 t가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내가 여기에서 이런 삼각관계를 하나 생각하죠. 뭐냐면은 직각삼각형이 있고요. 이쪽에 변의 길이가 a, 이쪽에 변의 길이가 b라고 하고 그러면 요거의 이제 길이가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 됐을 때 이 각도를 우리가 만약에 델타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코사인 델타가 되는 거고요. 이쪽 부분이 요거가 이제 사인 델타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한 코사인 델타, 사인 델타가 돼가지고 요걸 우리가 이제 코사인의 그 뭐죠? 그 합의 공식으로 우리가 이제 합차의 공식인가? 하여튼 그 공식으로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코사인의 오메가 제로의 t 마이너스 델타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이제 코사인 함수로 다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금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 개의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를 더하게 되면 우리 두 개가 만약 같은 프리퀀시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거는 실은 어떤 특정한 하나의 코사인, 사인 함수로 표현이 되는데 단지 그거의 위상이 바뀌게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이런 거일 거고요. 이거는 사인이니까 이제 이런 거가 될 텐데 두 개 합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어떤 특정한 이런 식으로 전체 똑같은 그런 주기를 가지는데 이게 시프트가 된 그런 이제 하나의 코사인 함수나 사인 함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런 운동으로 이게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아마 좀 그림으로 좀 더 이해를 해보면은 이 화이트보드로 좀 그려볼게요. 그러면은 이제 그래서 이쪽에 지금 몇 시간축 t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지금 이쪽이 yt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거는 이제 우리가 그 어떤 특정한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코사인 함수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주기가 될 거고요. 어떻게 되겠죠? 어떻게 되겠고 여기에서 우리가 앞에서 공식이 뭐였었냐면은
제곱에 코사인 오메가 제곱의 t 마이너스 θ 이렇게 되는데 여기 저 보면 이제 여기서 그 원점으로 붙어서 이 최대 올라간 이쪽 높이거나 이쪽이 이제 보면 얘가 플러스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겠고요. 이거는 마이너스의 루트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항이 나타내는 건 뭐냐면은 이 진동이 얼마나 크게 진동을 하고 있느냐라는 그 진폭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이제 앰플리튜드 혹은 진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동의 폭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델타에 의해서 원래는 코사인 함수니까 여기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만큼 시프트가 된 거겠죠, 그죠? 여기 보면은 지금 오메가 제곱에 델타만큼 시프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아까 이제 그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페이즈, 그러니까 위상. 그러니까 현재 지금 코사인에서 그 안에서 얘가 어느 정도 이 주기적인 운동에서 어느 그 값을 단계에 있느냐라는 의미에서 이 안에 걸 우리가 이제 그 페이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렇고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지금 이 지금까지 진동을 이렇게 하는 진동을 한다 그러면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그러니까 주가 이렇게 액션처럼 쭉 움직이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부분이 뭐냐면 요거가 이 처음에 값이 이게 지금 y0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에서의 기울기, 그죠?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y 프라임 제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이거는 지금 이제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처음 시작 위치라고 얘기를 하면은 요게 지금 y0가 지금 마이너스 값이고요. y 프라임 제로는 플러스 값인 거죠. 자,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y0가 제로이고 y 프라임 제로도 제로다 라고 하면은 자, 여기가 다 제로면은 완전 0이 되는구나. 자, y0는 유한하고 y 프라임 제로가 0이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그게 이제 어디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죠? 이게 그 원점이 되는 거고요. 원점에서의 그 미분값이 0이 되는 거고 y0 값은 유한한 값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이게 y 프라임 제로가 네거티브 값이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진동을 할 때 내가 위로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밑으로 당기면서 얘가 이제 만약에 그 시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진동이 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갖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운동은 어쨌든 간에 코사인 함수인 거고 그걸 갖다가 앰플리튜드를 적당히 바꾸고 그 다음에 위상을 적당히 쉬프트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모든 우리가 이제 댐핑이 안 된 그 용수철의 모든 운동이 다 어떤 이런 함수로 기술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댐핑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댐프트 시스템이 되겠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용수철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마찰이 다양한 이유 때문에 이제 마찰이 생기게 되고요. 그것도 우리가 이제 용수철 입장에서 그 마찰력들을 우리가 다 댐핑, 그러니까 감쇄시키는 용수철의 운동을 뭔가 이게 그 상쇄시키는, 감쇄시키는 그런 원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댐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것들의 이제 원인은 근본적으로 다 이제 마찰력인데, 이제 마찰력인 것들이 있고요. 근본적으로 다 마찰력인 건데, 마찰력이 인터널한 거, 그러니까 용수철 자체가 운동을 하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어떤 미세 구조들이 서로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서로 마찰을 일으키면서 열 에너지로 발산이 되는 그 내부적인 마찰이 있겠고, 혹은 이제 공기의 저항, 이게 만약 용수철이 공중에 있었으면은
공기의 저항에 의해서 혹은 이제 이게 만약에 유체에 담아져 있다, 물 속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 물에 의한 어떤 그런 마찰력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외부적인 어떤 그런 마찰력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근데 이 마찰력은 이거의 소스에 따라서 이게 어떤 그 공기에 의한 것이냐 무엇이냐에 따라서 실은 그거가 수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형태는 다 다릅니다. 다 다른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모델로 그 댐핑을 일으키는 그 감수의 힘이 뭐냐면은 속도, 현재 그 진동하고 있는 추의 그 속도의 반대 방향으로, 속도에 비례하고요. 그거의 반대 방향으로 힘이 주어진다라고 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속도가 위로 올라오고 있으면은 속도를 이제 그 밑으로 감하는 방향일 거고, 위로 올라오고 있으면 밑으로 많이 내려가고 있으면은 그러면 다시 플러스로 당기는 방향이니까 그게 항상 반대 방향이니까 운동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붙어야 될 거고요. 이게 지금 속도가 빠를수록, 그래서 공기 마찰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 천천히 갈 때보다 세게 빨리 뛰어가게 되면 공기 마찰을 더 많이 느끼잖아요. 공기 저항을 많이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은 속도에 그 비례해 가지고 속도에 비례하거나 그거에 따라서 커지는 이제 그런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단한 모델로 우리가 이제 그냥 속도에 비례한다라고 하고서 문제를 이제 풀겠어요. 자, 그럼 앞에서 우리가 뉴턴의 이퀘이션에서 my 프라임이 F는 MA가 F는 MA에서 그거가 이제 아까는 댐핑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마이너스 KY밖에 없었고요. 이건 여전히 있죠. 스프링은 항상 존재하는 거니까. 빼기 어떤 우리가 이제 Y 프라임에 비례하는 마이너스 Y 프라임 비례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 댐핑 포스를 생각을 하는데 그거의 비례 상수를 우리가 이제 C라고 넣습니다. 그리고 이 C를 갖다가 우리가 댐핑 상수, 댐핑 컨스턴트라고 넣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분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냐면은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푸는 거는 이게 보면은 뭐 기호가 바뀌어서 그렇지 앞에서 한 거 보면 우리가 이제 y2 프라임 플러스 ay 프라임 플러스 b는 양걸 다 풀었었잖아요. 똑같은 형태입니다. 단지 이제 앞에 있는 개수가 지금 이렇게 좀 형태가 이렇게 특정해서 주어진 거가 되겠고요. 이거를 푸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exponential lambda x y가 이런 형태로 주어진다라고 하고서 이제 갖다가 넣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방정식이 람다에 대한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지게 되고요. 요거를 풀게 되면은 이제 람다가 그래프 공식을 쓰는 거죠. C-4 MK가 주어지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앞에 쪽 이 부분을 알파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양수 2n분의 C를 갖다 우리가 알파라고 놓고 이 뒤쪽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고 놓으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알파에 플러스 마이너스 베타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실은 이제 이 판별식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판별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지금 형태가 좀 다르게 나오게 되죠. 그럼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 판별식 B, 그러니까 C제곱 마이너스 4nk의 그 부호에 따라서 첫 번째는 이제 C의 제곱이 4nk보다 큰 경우, 자, 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집니다. distinct real root lambda 1 이제 lambda 2가 되고요. 이 경우에 이제 yt가 c1은 exponential 마이너스 t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데이터 t 이렇게 주어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할 점은 뭐냐면은 알파에 비해서 베타가 항상 더 작죠. 왜냐하면 이거 루트 이거 c의 제곱이고 빼기 4nk를 뺐으니까 양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뺐기 때문에 알파가 베타보다 항상 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의 부호가 양수라는 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그 감소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something t하고 마찬가지 이것도 이제 exponential 마이너스 something t 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런 exponential 함수 두 개 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C가 좀 컸을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걸 우리가 이제 그럼 좀 이따 다시 분별하죠. 자, 그 다음 번은 두 번째는 이제 C의 제곱이 sin K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중문을 가지게 되죠. 하나의 중문을 가지게 되고요. 이때는 자, 우리가 YT가 하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다른 하나를 우리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구했어야 됐고요. 그거는 그냥 t를 곱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수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하고 그다음 번 t를 곱한 거 이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일반회가 표시가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c의 제곱이 4인 k보다 작으면은 이때는 이제 복소근을 가지게 되죠. 되고요. 이때 우리가 베타가 이제 복소수가 되는데 순허수가 되는데 이제 마이너스를 밖으로 빼게 되면은 아예 sin k 마이너스 c의 제곱이 되고 우리가 뒤쪽 갖다가 오메가 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쪽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오메가 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i 오메가 틸다가 되겠습니다. 베타가 그러면은 이게 이제 yt가 어떻게 되냐면은 exponential 마이너스 알파 t에다가 여기 이제 우리가 오일러 공식에 의해서 a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t에 사인 오메가 t가 되겠고요. 이거가 이제 앞에서 우리 똑같은 것처럼 요걸 갖다가 두 개를 합쳐서 하나의 코사인 함수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수 c를 밖으로 빼면은 마이너스 알파 t에 코사인의 오메가 t 마이너스 됐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c의 값에 따라서 이게 형태가 다른데 하나는 이제 두 개의 exponential 함수의 합, 하나는 이제 이런 거 t를 다 exponential을 감소하는데 그 앞에 이제 1차 함수인 거, 그다음에 exponential하게 감소하는 거 곱하기 어떤 조화함수가 되겠습니다.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각각의 뭐 C에 따라서 형태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붙여서 뭐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경우 C가 굉장히 이제 큰 경우가 되겠죠. 또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오버댐핑, 댐핑이 좀 과하게 됐다. 뭐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오버댐핑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갔다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 언더 댐핑이 되겠죠. 이거는 댐핑이 좀 작은 거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있는 딱 그 중간 값을 우리가 이제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게 크리티컬하다라는 것의 의미는 실은 그 어떤 값을 중심으로 해서 그 전후가 완전 상황이 바뀌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크리티컬한 포인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자연계에서 보면 여러분들 그 뭐 끓는 점이다. 끓는 점은 끓는 점 아래에서는 다 액체고 그 위는 다 기체잖아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점을 중심으로 위아래가 완전 다른 성격이 다를 때 그때를 우리가 이제 그걸 크리티컬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도 이제 요 댐핑 이 값을 중심으로 해서 오버하고 언더 댐핑이 다 갈라지기 때문에 그 중간 값을 우리가 크리티컬 댐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조금 구체적인 예를 갖다가 들면서 우리가 한번 조금 그림을 그리면서 봐보겠습니다. 여러분 교과서 이그젠플이 이제 무게가 10kg이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 컨스탄트 K는 90kg per 세컨드 제곱 이런 걸로 주어져 있고 초기 조건은
y0는 0.16m, 그 다음에 y 프라임 제로는 이렇게 이제 초기 조건이 주어져 있고, 자, C의 값이 이제 다른 세 가지 경우를 갖다가 보는데요. C가 첫 번째 C가 100인 경우, 첫 번째는 C가 100인 경우에, 그럼 우리가 이제 C 제곱하고 4mk를 곱한 걸 비교를 하면은 이게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제 오버댐핑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는 100은 이제 이거는 오버댐핑의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면은 저기 숫자들 쭉 우리가 이제 계산해 보면은 람다가 마이너스 9하고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y가 어떻게 써지냐면은 c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9t 플러스 c2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렇게 써집니다. 자, 그럼 초기 조건을 우리가 이제 여기다 넣게 되면은 초기 조건은 이제 그냥 연립방식 풀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 이퀄 제로를 대입을 하면은 c1 플러스 c2가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한번 계산해 보면은 y의 제로는 이제 c1하고 c2를 더한 거가 되겠고요. 이게 0.16이 나오게 되겠고, y 프라임 제로는 저거를 미분을 하고 이제 0을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9c1 마이너스 c2가 되겠고요. 그게 이제 제로라는 겁니다. 그럼 이 두 개 연립해서 풀게 되면은 C1, C2가 구해지게 되고요. 답이 뭐냐면은 답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y는 마이너스 0.02 exponential 마이너스 9t 더하기 0.1의 exponential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똑같은 조건, 모든 게 동일한 초기 조건도 같고 그러는데 C 값만 다른 거예요. C가 60인 경우에, 자, 이 경우에는 이제 이게 여러분 저 컨베이스를 대입을 해보면 이게 크리티컬 댐핑에 해당이 되는 거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람다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람다 값이 마이너스 3으로 중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y가 일단 c1 플러스 c2t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3t가 되겠고요. 여기는 초기 조건을 우리가 이제 대입을 하면은 똑같은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y가 이니셜 컨디션을 우리가 대입을 하면은 y가 0.16 더하기 0.48t의 exponential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C가 10인 경우에 이제 언더 댐핑이 되는 건데요. 이 경우에는 람다가 마이너스 0.5에 2.96i가 나와서 y는 D에다가 코사인 2.96이 숫자가 조금 지저분하네요. 뒤에 코사인의 2.96 나오고요. 초기 조건을 대입을 하면은 그러면은 y가 어떻게 되는 걸 보일 수 있냐면 0.16e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0.5t에다가 코사인의 2.9t 마이너스 0.2지 이렇게 하나의 코사인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늘의 퀴즈는 여러분 요거를 보이는 거가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초기 조건을 넣어가지고, 요 공식에서부터서 A하고 B를 여러분들이 이제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이용을 해가지고 하나의 코사인 함수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완전 똑같은 그런 동일한 초기 조건과 그다음에 무게와 스프링 콘스탄트인데 단지 C 값만 다른 세 개의 상황을 우리가 이제 구해봤었고요. 그것들을 한번 그림으로 우리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 이제 시작점은 다 초기 조건은 0.16에서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평평합니다. 이게 초기값이 이제 y 프라임 제로는 제로니까 평평한데 오버댐핑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댐핑은 똑같은데 조금 더 빠르게 크리티컬 댐핑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더 댐핑은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진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감소해 나가는 익스포넨셜을 감소하는데 진동을 하면서 하는 이런 형태를 했고 여기가 이제 언더 댐핑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댐핑이 셀수록 진동이 이제 이게 잘 못 움직이는 거죠. 끈적끈적한 거니까. 그래서 느리게 가고 만약에 이제 그 감소의 항이 작으면은 그러면 얘가 비교적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는 것처럼 진동 운동을 하면서 얘가 이제 멈추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크리티컬은 그 사이에 있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우리가 그 세 가지 댐핑은 실은 우리 일상 생활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문입니다. 문. 여러분들 이제 문을 여기 잠깐만 이쪽으로 돌려가지고 네. 자, 여러분 문을 갖다가 내가 열었다가 이제 닫는데 가만히 놔도 닫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건 여기 위에 있는 게 스프링 시스템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놔뒀다가 놓으면은 이 스프링이 이제 복원이 되면서 안에 있는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데 복원이 되면서 얘가 닫히는 건데요. 보통 이런 우리가 문을 여닫는 장치들을 보면은 여기에 정확하게 어딘지는 모르겠는데 보통 어떤 나사 같은 게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걸 우리가 이제 조임에 따라서 그게 이제 뻑뻑하게 닫히기도 하고 꽝 하고 닫히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 여러분들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게 또 계절도 달라가지고 여러분 겨울철 되면은 왜 자꾸 문이 꽝꽝 닫히니까 우리가 막 조절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하는데 이걸 조절하는 기본적으로 뭘 조절하는 거냐면은 저기 우리가 C 값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댐핑 텀을 조정을 하는 거고요. 이 안에 스프링 시스템에. 그래서 얘 갖다가 너무 이 댐핑을 많이 주게 되면 문이 천천히 닫히는 거고요. 너무 약하게 주게 되면 문이 쾅 닫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저 그래프에서 보면은 이제 그 x축에서 값이 딱 이렇게 닿을 때 또 속도를 가지고 닿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튜닝을 하는 건 뭐냐면은 얘가 닫히는 거가 빠르게 닫히되 차분하게 조용히 닫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조절해서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크리티컬 댐핑 값 찾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다시 여기로 가보면은 그러니까 물이 닫힐 때 오버댐핑이 되면 너무 느리게 닫히는 거고요. 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죠.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 언더댐핑을 하면 빨리는 닫히는데 쿵 하고 닫히는 거죠. 이게 원점을 크로스를 할 때 이게 지금 속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쿵 하고 닫히는 거고요. 적당히 잘 조절을 하면은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싹 닫히면서 끝에 가서 쫙 이렇게 가라앉게 조용히 닫히게 그렇게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안에서 조절하는 거가 다 장치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실은 우리가 연관이 되는 이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토픽은 이제 또 다른 이퀘이션 하나를 갖다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게 뭐 오일러-코시 이퀘이션. CAUCHY. 자, 이건 어떤 형태의 이퀘이션이냐면은, 그러니까 마찬가지 선형 미분 방정식인데요. 이게 이제 SBY 제로 이런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거는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앞에 x 제곱이 있고 한 번 미분한 거 앞에 x가 있고요. y는 없습니다. 그죠? 그럼 이건 형태를 보면은 실은 이게 우리가 어떤 걸 두 번 미분해서 제곱 곱하고 한 번 미분해 x 곱하고 해가지고 같아진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y가 어떤 특정한 그 다항식일 때, 그러니까 x의 m승 이런 거일 때 이런 조건을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두 번 미분하면 차수가 두 개 떨어지는데 보충해주고 하나 떨어지는데 보충해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해를 갖다 구하는 거는 뭘 트라이 해보냐, 직관에 의해서 y4 x의 m승을 우리가 한번 트라이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넣고서 우리가 이 방식에 대입하고 쭉 전개해 보면은 m의 m-x의 m승 플러스 am의 x의 m승 플러스 b의 x의 m승 이건 0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x의 m승이 공통적으로 나와서 다 없애고 나면은 m으로 다시 정리를 하면은 m제곱 플러스 0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m이 조건에 따라서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근, 중근, 허근 세 가지 경우를 가지게 되는데, 첫 번째 이제 그 판별식에 따라서 만약에 두 개의 리얼 루트를 서로 다른 실근을 가진다라고 하면은 그때 우리가 그 m 값을 m1하고 m2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그러면은 -1의 x의 m1승 더하기 c2의 x의 m2승 이렇게 우리가 일반 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에 우리가 구체적인 문제를 하나, 실질적인 문제를 하나 좀 해보면요, 그것에 나와 있는 example인데, 자, 이거 뭐냐면은 어떤 두 개의 도체 구가 있어요. 구인데 두 개가 같은 중심을 가지고 있고요. 두 개의 도체 구입니다. 이거는 신3차원적인 구가 되겠고요. 이 사이에 지금 이제 요거가 안에 쪽은 이제 안쪽과 바깥쪽이 전압차가 도체 구에 이 사이는 지금 비어 있는 진공이 되겠고요. 안쪽과 바깥쪽 사이에 있어서는 110V가 100V, 110V 전압이 걸려 있고 바깥에 있는 이 구는 지금 접지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다는 얘기는 바깥쪽 구는 지금 포텐셜이 전압이 0V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이 안쪽 거는 지금 110V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이 안쪽 구는. 자,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사이에서 이게 지금 이 중심으로부터서의 R만큼 떨어진 어떤 특정한 그러한 위치에서의 포텐셜 값은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것을 이제 푸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우리가 이제 푸는 거는 이 좌표계가 여러분들 배웠을지 모르겠지만은 뒤쪽에 가면 나오긴 할 텐데, 구면 좌표계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원점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는 그 거리하고 그 다음에 이 각도, 이 위도하고 경도를 가지고서 우리가 그 3차원 좌표를 표시를 하는 그런 구면 좌표계를 쓰면 되고요. 그 구면 좌표계에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그 대신 문제가 완전히 동심원이고 동심구이고 그 다음에 그 대칭성 때문에 지금 모든 결과는 다 오로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에만 의존하는 그런 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퀘이션 우리가 이제 그 이퀘이션을 우리가 어떤
그 R점에서 그 원점부터 R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가 R만큼 떨어지는 점에서의 전압을 VR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알려져 있냐면은 그러면은 현재 구면 좌표를 이용을 하고 있고요. 스페이스 코디네이트에서 이건 여러분 뒤쪽에서 그 편미분 방정식 할 때 아마 나오긴 할 텐데 이걸 미리 쓰게 되면은 R 곱하기 V의 2'에 2V 프라임 이퀄 0. 자, 이거를 만족을 합니다. VR은 이게 그래서 V 프라임 여기서 V 프라임을 이제 VR 이렇게 되겠고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말한 이런 형태가 돼요. 여기서는 지금 R이긴 한데 여기다 내가 이제 R에 실은 제곱 R을 양쪽에 하나 곱하게 되면은 R 하나를 곱하게 되면 R 제곱 R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런 형태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뭐 굳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이거는 지금 보면은 이건 2번 미분하고 R 곱하고 1번 미분해서 그냥 안 했잖아요. 상수항이 그러니까 몇 번 상수항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이건 V가 다항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런 논리에 의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이제 V를 갖다가 R의 m승으로 놓고서 그 다음에 요거 갖다가 이퀘이션을 우리가 풀어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뭐가 나오냐면 m의 n-1에다가 플러스 2m은 0 이런 게 나오고요. 이거 되고 m이 0 혹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m이 0이라는 얘기는 이게 상수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m이 이제 마이너스 1은 r분의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반의 VR은 상수 더하기 그 다음에 r분의 C축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 주어진 조건이 이 안쪽 그 구의 안쪽 구의 반경이 얼마냐면은 얼마일까요? 5cm. 5cm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가 바깥쪽 구의 반경이 cm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다시 말하면 R이 이제 5일 때 안쪽 구인 거죠. 그거는 이제 11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V의 0. 0이 아니다. 10이죠. 10인 경우에는 이게 0이다. 이 두 가지 조건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립해서 C1, C2를 구하면은 C1이 마이너스 110, C2가 1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체적인 예를 하나 갖다가 이제 풀어봤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게 중분을 가지는 경우에 가지지 않고 이게 이제 더블 루트를 가진 경우에 다시 말하면 그건 이제 M1이 하나의 중분이 얼마냐면은 2분의 1에 2분의 S 우리가 이제 판별식 조건으로 바꿔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 중분이 2분의 1-a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하나의 근 y1을 갖다 구했고요. x의 2분의 1-a를 구했고 자 그래서 다른 한 거를 우리가 구하는 거는 우리가 앞에서 그 오도를 차수를 낮추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배웠었죠. 뭐냐면은 두 번째 근은 여기에다가 y1에다가 어떤 우리가 u라고 하는 상수가 아닌 함수를 갖다가 우리가 곱해가지고 구하는 거고 이거를 대입을 하면은 u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차수를 낮춘 그러니까 1차 그 미분 방정식 우리가 바꿀 수가 있었고요. 그때 나왔던 거는 뭐냐면은 해를 우리가 가져와 보면은 스몰 u는 어떤 특정한 대문자 u 함수의 적분인데 대문자 u는 y1 제곱분의 1에 익스포넨셜에 마이너스 인테그럴 p의 dx 됐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p가 지금 보면은 p는 표준 형태로 바꾼 이걸 나누는 거니까요. p가 이제 x분의 a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x분의 a가 되니까 그걸 적분을 하면은 x분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a 요걸 적분을 하게 되면은 할게요. a의 로그 x가 되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A승이니까 넘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x에 마이너스 마이너스 A승이 나와가지고 이게 자, 이걸 익스포넨셜 곱한 거는 x에 마이너스 A승이 되겠고요. y1의 제곱은 x에 1 마이너스 A승이 돼가지고 그거가 이제 없어지니까 x분의 1이 되는 거고 u는 이제 스몰 u를 적분하는 스몰 u는 그걸 적분하는 거니까 바로 이제 로그 x가 나옵니다. x분의 적분한 거. 그래서 이제 y가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 두 분을 구했죠? 요거랑 요 곱한 거 구했으니까 c1에다가 c2의 로그 x에 마이너스 a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알아두시고요. 세 번째는 이제 복소수 근일대인데 그거는 이제 거의 나오지가 않는 공학에서 거의 나오지가 않는 예이고 좀 수학적인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그냥 교과서를 보고서 여러분들이 익히시는 것으로 충분할 것을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